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최근 미 증시 급등락이 굉장히 잦아들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는 모더나 백신 이슈에 더불어서 급등을 하고, 또 그제는 모더나 이슈로 인해서 장막판에 급락을 하고, 또 오늘은 본격적으로 미국 전체 50개 주가 봉쇄 조치 완화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최근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국제 유가의 흐름에 힘입어 미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저는 미 증시의 가장 특징은 아마존 및 기존 언택트 관련주의 초강세의 흐름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 페이스북 샵스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발표에 힘입어 대표적인 팡 기업 중에 페이스북이 신고가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증시가 큰 폭으로 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보면 시장에 페이스북 관련 국내 카페24 플랫폼 회사가 전일 사실 파트너사 선정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미국 증시에서 페이스북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동반해서 18%에 가까운 상승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18%에 가까운. 그리고 시간 외에서도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들이 이러한 흐름을 늦게 인지하고 본격적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소피파이 등 글로벌 빅 이런 플랫폼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고, 거기에 더불어 카페24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아마 주가에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카페24의 이 주가가 급등을 했던 배경은, 사실 카페24가 우리나라 최초의 테슬라 요건 상장 주식이죠. 만년 적자 회사를 상장을 시켰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당시 일본으로의 이 플랫폼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었는데, 사실 그런 해외 진출이 지지부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주가가 이렇게 완전히 바닥을 기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다시 페이스북이 해소를 시켜준다라고 하면은 과거의 영광을 어느 정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주가의 터닝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일장 카페24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코스피 2000을 목전에 두고 기관의 매도가 어떻게 보면 2000포인트 돌파에 좀 장애물로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결국 코스피 2000포인트를 돌파한다라는 것은 수출 대형주, 즉 삼성전자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뭐 최근 이제 연속적인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매수, 특히 이제 전기전자 쪽의 매수가 얼마나 더 이어지는지 부분을 보면서 코스피 2000 돌파를 한번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2000은 충분히 돌파가 나올 걸로 보이고, 나스닥 또한 일단은 신고가까지 열어놓고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을 말을 하는데요. 시장을 과거 이제 비관적으로 볼 때도 있었고, 하면서 인버스에 베팅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시각을 부정적으로 보면은 매매를 이어갈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뭐 이제 급락이 나올 때까지는 이제 시장을 나는 매수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시장의 대응을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시장을 좀 올바른 그 방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대응을 하십시오. 자, 전일 말씀드렸던 아르헨티나 디폴트 관련된 이슈가 이제 22일 미 동부 시간 5시에 발표가 되는데, 오늘자로 보면 블랙록에서 이제 이 조정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일단 나온 것은 양호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양호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금요일 날만 조금 조심을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일자 증시에서 오늘 중국이 양회를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일단은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흐름을 이제부터 좀 지켜봐야 되겠죠.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흔들린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 증시 안쪽에서 있는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중국을 약간 짓누르고 있다라는 점이 약간의 이 문제 요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일 그 양회가 폐막을 하는데 이런 그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장에서 기대감으로 선반영한 중국 증시가 그 기대감 소멸로 빠지는지 혹은 반대로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에 의해서 중국 증시가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오는지 이거를 조금 체크를 하셔서 국내 증시에 대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시장은 IT 섹터로의 강한 수급이 어제와 오늘 또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의 EUV 공장, 그 파운드리 공장 이제 이 투자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 공장에 대한 투자가 이어진다면 관련 섹터에 대한 종목들의 흐름은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반도체 섹터는 저희도 오늘은 매수를 안 했고 어제까지 매수를 해서 그냥 들고 가는 거고 5G 섹터로의 수급이 오늘 유입이 됐죠. 이거는 전일자 이제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일자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고 중국 양회에서 예전부터 5G에 대한 그리고 디지털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에서 이제 5G와 AI에 1,700조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이슈가 이제 장중에 나오면서 이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고 아직은 대대적인 투자가 나오지 않고 있으나 일단 단기적으로 이러한 이슈가 종목들을 일단은 올려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소 눌릴 수도 있는데 중기적으로는 이쪽 섹터도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장막판 녹십자 계열에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가지고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고 내일자 한번 어떤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급 보면서 넘어가죠. 자, 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닥 좋은 건 아니네요. 신용은 10조를 좀 넘어서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여전히 시장에 부담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이제 어제 이틀 전이니까 하루에 이제 600억씩 거의 1000억씩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이런 부담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아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오늘자 보면은 코스닥에 코스피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있었습니다. 매수의 강도는 그렇게 세지 않았지만 일단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고 근데 이제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밀리면서 종목들이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종목도 있었어요. 장중에 급등락이 나스닥 선물에 의해서 급등락이 좀 많이 나왔고 지금 상해 종합 지수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밀리는 게 조금 시장에 이 불안 요인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거를 내일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의 깊게. 그리고 코스피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안정화가 안 된다라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겠죠. 자, 오늘은 조금 이거를 다르게 한번 봐보죠. 오늘 수급이 좀 유입이 됐던 섹터별로 또 한번 봐보면 오늘자 뭐 코스피 쪽에 코스피 쪽에 이제 섹터로 보면 IT 소프트웨어 쪽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일반 전기전자 통신 섹터 근데 이제 IT 소프트웨어 이쪽 그 다음에 전기전자 이쪽에서 5G 관련 섹터가 좀 몰려 있어요. 5G
통신 섹터 쪽이 이쪽에 좀 몰려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에 좀 강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오늘은 기관이 거의 대부분 매도를 위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도 위주가 좀 많이 나왔고요. 근데 매수하는 쪽은 전기전자, IT 소프트웨어 이쪽만 좀 있었을 뿐, 나머지는 매도 일반도로 오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피 기준에서는 전기전자에 외국인이 많이 샀죠. 대형주 쪽, 즉 삼성전자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G화학 쪽 섹터 수급이 나쁘지 않았네요. 일단 전체적인 수급 한번 체크를 해보면, 오늘자 뭐 기관계 코스피 LG화학 좀 많이 샀고, LG화학 좀 많이 올랐죠. 코덱스 상방 배팅 여전히 좀 많이 하고 있고, 원유 ETF 이게 최근에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수급도 괜찮기 때문에 원유는 한 40불 이상까지도 지켜봐도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금융주 섹터 조금 들어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삼성전자, LG화학 양매수, NC소프트 뭐 이렇게 골고루 샀고, IT 섹터 위주로 많이 들어온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코스닥 기준에서 전일 급등했던 에코프로 BM 좀 많이 팔았고, 기관 쪽에서, 외국인 쪽에서. 그 다음에 뭐 보면은 테크잉 좀 많이 팔았네요. 테크잉은 이따가 이제 저희가 어제 매매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수급주는 이제 이쪽이에요. 네페스, 그 다음에 뭐 HFR 당연히 봐야 되고, RF, HRC, KMW, 이노아이어리스, 여기에서 제가 매매한 종목이 네페스, KMW, 이노와이어리스, RF, HIC네요. 전부 다 오늘은 외국인 수급주 위주로의 종목들이 매매가 됐고요. 기관계에서 보면은 오늘 카페24에 대량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카페24 쪽에 대량 매수가 가장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보여지고, 네페스 아까 그럼 양매수가 되는 거고요. 네페스 양매수가 되는 거고, 이 정도 선에서 오늘 움직였다 보면 되고, 이 안에서도 보면은 거의 다 IT 섹터 위주로의 수급이 이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RF 양매수, 뭐 솔브레인 오늘 좋았고, 대주 좋았고, 그래서 수급주는 이 정도로, 수급은 이 정도로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 한번 보죠. 삼성전자 오늘까지 외국인이 4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이어갑니다. 갭을 들어놓고 지금 버티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요. 이게 눌리면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5,000원 단에서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인데, 결국은 눌리는 흐름 한 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20일선 이하권 떨어지면 매수 관점. SK 하이닉스 얘도 박스권 잘 그리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박스권 매매해야 되겠죠. 오늘은 네이버랑 카카오의 장중에 이 장초에 리포트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즉 단기 고점일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 관점이에요. 리포트 엄청나게 띄워놓고 매도세 나왔기 때문에 조금 주의는 해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삼성 SDS, 여기 이제 조정권 있는 구간에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거 정도 보여지는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두산솔루스도 계속 여기 박스권 구간에 헤매다가 어느 순간에 돌파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 에코프로 BM은 저는 다 매도를 했습니다. 제작 매도를 하고, 또 밀리면 이런 구간에서 트레이딩 영역으로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페스는 바닥권에서 참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닥권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오늘은 좀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운 날이에요. 근데
내일장 눌릴 때 구간을 잘 잡아서 한번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눌릴 때 구간을 잘 잡아 보시면 네, 뭐한 32,000원 정도 32,000원 정도 오면 네, 장중에 눌림 오면은 거기서 잡아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는 직전 고점을 한번 때리려고 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네, 보유자분들은 잘 홀딩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테스나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좀 느려요. 느린데 알아서 저 위까지 올라가고 있다. PNT 직전 고점이니까 넘길지 안 넘길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있다가 넘길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에코프로 BM, CIS 이 3대장이라고 보죠. 얘네들 다 넘겼기 때문에 PNT가 못 넘기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넘기면 그 다음에 볼 거예요. 그리고 남선 얘는 눌려야죠. 눌리면 좋겠어요. 눌려주면 그때 공략하게 세경 홀딩해서 잘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스윙주 종목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6월달을 이 기점으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잘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수소 섹터는 다 지울게요. 뭐 일진 다이아랑 이런 쪽은 사실 다 매도 치는 게 맞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 카페 뭐 원망의 글도 좀 오늘 보고 좀 개인적으로는 좀 속상한데 주가의 미래를 다 알면 네 주가의 미래를 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 관점에서는 이번에 뉴딜 그린 뉴딜이 저는 별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관련해서는 영상 하나 더 찍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전 고점 구간에서 넘길지 안 넘길지를 누가 알겠어요. 여기에서 시작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뭐 장중에 여기까지는 칠 수가 있겠죠. 아마 시가가 얼마인지가 중요하겠네. 시가가 22,500원, 22,500원 저항입니다. 저항이기 때문에 분할로 매도를 해가면서 여기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시장에 사실 뭐 관심 종목으로 넣어서 본 종목이 이쪽이에요. 이쪽 가장 센 애를, 그러니까 어제 제일 먼저 상한가 들어간 애가 먼저 봐야 되는 거죠. 풍국을 보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상한가 간 애들을 공략을 해야 돼요. 같은 종목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쪽 섹터를 먼저 보는 게 당연하다. 풍국은 가장 약했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죠. 보는 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는 다 매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 매도. 저희는 안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5G 어제는 RFH IC를 했는데 오늘 5G KMW가 네, 장 전에 이제 문자를 좀 보냈어요. 이제 보합권 쪽인데 오전에 이제 이렇게 오전에 시가 이하니까 여기 이하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저는 여기서 매도를 하고요. 회원님들도 여기서 매도를 일부 하고 나머지만 네 끌고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얘도 의미 있는 오늘 시가였어요. 시가 자체가 이 아일랜드 갭이 나왔기 때문에 의미 있는 오늘 시가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장은 뭐 수급 보면서 이건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급이 그렇게 오늘 마감 수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RFHIC는 얘는 종가 무렵에 네, 눌림에서 매매가 됐습니다. 종가 무렵에 눌림 구간에서 여기서 저희가 들어갔어요. 여기서 들어가서 이제 이런 그 오늘 오전에 시가가 38,850원이기 때문에 38,850원 이하에서 매수가 되면 참 좋은 거죠. 이 시가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시가에
거래량을 튀어놓고 밀렸잖아요. 밀림을 돌파를 거래량을 실은 돌파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수가 밀렸고 지수 밀릴 때 떨어진다면 여기는 지켜줘야 될 자리입니다. 그러면 기다릴 때는 이런 자리에서 기다려서 매수를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래서 내일장까지 아무래도 이제 화웨이 이슈가 있겠지만 중국의 5G 관련해서 이슈가 나온다면 RFIC도 다시 한번 뛸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져요. 내일까지는 볼만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노와이어리스 5G 보면 대장을 봐야죠. 대장. 그래서 이노와이어리스는 철저하게 여기서 이제 들어갔어요. 여기서 이렇게 매수가 좀 돼서 여기에 매도 50% 매도하고 나머지만 좀 들고 좀 봐봅니다.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돌파 자리로 들어간 거죠. 이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들어간 거예요. 이 구간에서 눌림에서. 자, 그 다음 뭐 테크윙은 어제 이제 매매를 한 종목인데요. 굉장히 또 이것도 의미가 있어서 이거는 좀 이렇게 하나를 좀 타점을 놓고 보면 굉장히 돌파라는 게 한 방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방에 되는 게 아니라 수급에 의해서 돌파가 됐을 거고 어제장 같은 경우도 아주 의미 있는 일봉상 의미 있는 구간이 있어요. 18,500원일 수도 있고 일봉상 의미 있는 구간이죠. 18,500원과 뭐 600원 사이기 때문에 어제장이 이 자리가 18,500원과 600원 사이면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죠. 그리고 직전 고점 부분에서는 매도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수급주를 좀 잡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수급이 빠지면 매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사실 유튜브라든지 그런 데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런 디테일을 장중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수급에 대한 부분을 꼭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수급이 이탈되면 사실 이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또 단기간에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일단 신고가 이후에 눌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내일장 또 기회는 올 것 같네요. 이 종목 안에서. 그리고 HLB는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39일날 일정일이니까 이거 잘 관심 있게 보세요. 이 구간에서 돌리는 구간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아직은 매수를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안트로젠 오늘 좋았죠. 어제 안트로젠과 컴퍼니 K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눌렸으면 매수했겠는데 눌리지도 않고 그래서 매수를 안 했어요. 2등주가 오전에 또 눌렸다가 또 강하게 갔죠. 거래량이 살아있는 종목, 재료가 사이즈가 큰 종목에서 매매를 하는 게 맞고, 그 다음 카페24 내일장 약간 기대가 좀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 지금 시간 외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거래 대금이 40억이에요. 오늘 거래 대금이 1300억이고 지금 시간 외에서 제가 봤을 때 이 매물대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내일장 뭐 눌릴 때 제가 봤을 때는 뭐 매수 관점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눌릴 때. 그래서 오늘 시간의 저점이 54,000원이기 때문에 54,000원 구간에서 강한 공방이 있을 거니까 장중에 눌림 공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료가 나쁘지 않아요. 재료가. 그래서 내일장 봐볼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장 초반에 나왔던 게 전파기지국을 저희가 매매를 했고 여기에서 들어갔죠. 전파기지국을 4,800원에서 20원이고 여기에서 다 매도가 됐어요. 여기서 매도가 되고 5,000원 언더에서 잡아보려고 했는데 얘는 5장에 못 잡았고요. 그 다음에 로보로보라는 종목을
이제 시황 매매로 개인적으로 매매를 좀 했어요. 시황 매매로. 이거는 정말로 좋은 건데, 어제도 안트로젠에 대한 이야기도 시황 매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종목보다도 이런 부분이 사실 나중에는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매매를 하다 보면. 오늘 1시에, 이 정확히 말하면 딱 1시죠. 1시에 특징주가 떴을 때 이 종목이 이 AI 관련해서 제일 먼저 떴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로보로보 중 5G AI에 170조, 1700조 투자, 중국 로봇 AI 시장 진출 부각 상승, 강세. 이게 제일 먼저 떴습니다. 이 종목이 제일 먼저 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대장주기 때문에 이 종목을 먼저 봤어야 되고, 이 종목이 가는 거 보고 나서 짝짓기 매매를 들어가든 뭘 하든 그때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좀 매매를 해봤네요. 이게 이제 1시에, 이 구간이 1시죠. 1시에 여기 눌림에서 들어가서 다시 여기서 재매수 들어가서 여기까지 좀 팔다가 여기에 받쳐놨는데 물량 체결 안 돼서 이건 놓치고 상한가 풀리길래 물량 더 추가해서 상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장은 모르겠어요. 내일장은 왜냐면 매물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얘가 상한가를 간 이후에 흐름이 딱 한 번 빼고는, 이때가 상한가였나? 이때 역배열에서 상한가네요. 그러니까 갭이 하락으로 밀리지 않는 이상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락으로 밀리지 않았던 이상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갭이 뜨면 뭐 이 정도 선까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 워낙 좀 매도 타점이 짧아서 제가 이 정도까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수익 많이 내시는 그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